안녕하세요. 뚜니제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2차 수업 실현에 관련된 요청이 있어서 복기를 하면서 모형 분석을 함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업 실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수업 실현이라고 하면 처음에 굉장히 막막할 텐데 수업 실현도 기출부터 연습을 하시면은 조금씩 형태를 갖춰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5년 기출을 먼저 살펴보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원형 모형으로 하는 것이 나왔고 2016년에는 법 파트에서 모의 재판, 시뮬레이션 모형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문화의 속성 파트에서 직소2로 수업을 하는 부분이 나왔었고 2018년에는 경제 환율, 환율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탐구 모형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논쟁 문제 수업 모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부분이 나왔었고요. 오늘 가지고 온 모형은 2020년 기출문제인 STAD 모형입니다. 사회문화 중에서 사회 집단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구글에 복귀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지도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된 파일의 비밀번호는 뚜니제니.t입니다. 한글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들 수 있으면 크롬을 통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2020년 수업 실현 기출을 한번 작성 또는 실현해 보시고 영상을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STAD 수업 모형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교사 수업의 안내입니다. 언제부턴가 일반사회과 수업 실현에서는 1단계에 교사가 수업을 안내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단계에는 교사의 수업 안내라는 제목을 넣었고요.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은 협동학습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질적인 학생들로 4에서 6명의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모든 별로 앉았니? 확인하는 정도의 언급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강의, 토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학습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사가 소집단 활동에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더불어서 형성평가와 소집단 보상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집단 활동의 방법과 활동 규칙의 경우에는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 혹은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협동을 해보도록 하자와 같은 간략한 규칙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 제가 체크한 포인트는 이질적인 소집단 구성과 향상 점수에 따른 보상 방법 안내입니다. STAD가 어쨌든 협동학습 모형이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소집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고 STAD 모형의 평가 방법인 향상 점수에 따른 보상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상 점수에 대한 내용은 뒤에 평가 부분에 또다시 나오니까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소집단 학습, 토론입니다. 본격적으로 모둠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소집단에게 학습지와 학습 자료를 배부합니다. 이때의 학습지는 2명당 1장씩 배부를 해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각 학생은 학습 자료를 읽고 학습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자신의 답을 적도록 합니다. 2명이 1장이기 때문에 6명의 모둠의 경우에는 3장의 학습지가 있는 것이 됩니다. 짝활동으로 2명씩 학습지를 채운 다음 소집단별로 학생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집단 전체에 다시 1장의 학습지를 교사가 나누어 주면 협동적으로 이루어진 답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정답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모두 풀었다면 교사가 각 소집단에 정답지를 제공하고 소집단은 정답지와 자신의 답을 비교해서 채점하고 틀린 경우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는 협동학습이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형성평가에서는 STAD는 개별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퀴즈를 풀고 문제를 다 풀면 짝꿍과 학습지를 바꾸어 채점하고 점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점수를 바탕으로 소집단을 보상해야 되는데 학생이 받은 기본 점수와 현재 퀴즈 점수를 비교해서 각 학생의 향상 점수를 산출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수학 향상 점수를 살펴보면 0에서 3점이 향상되면 1점, 4에서 5점이 향상되면 2점, 이렇게 향상 정도에 따라서 향상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표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집단별로 이 향상 점수를 산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A 학생과 B 학생, 그리고 C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향상 점수를 한꺼번에 산출되도록 해서 소집단별로 잘한 모둠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멘트를 간단하게 2가지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소집단 학습 토론입니다. 소집단 안에서 학생들이 토론할 때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면서 왜 그런지 친구에게 설명해 볼까? 좋아, 짝친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볼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요. 3단계의 경우에는 정답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한다면 왜 틀렸을까? 자신이 쓴 답을 한번 읽어보고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혹은 짝과 함께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함께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STAD 모형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기출문제에 녹여서 선생님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는 2019년 논쟁문제 수업 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